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의 24년도 1쿼터 실적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브로드컴이 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지 확인해보고 가장 중요한 2023년 실적 공시와 함께 24년도 1쿼터 공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22년도 4분기부터 미친 듯한 상승을 하며 700%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느덧 $1000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액면 분할 공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도 같은 기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이상을 상승해주며 2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쿼터 공시가 한국 시간으로 3월 8일 새벽 시간에 나와줬는데 아직 정확한 뉴스나 공시 해석 자료가 없는 만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이 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지 짧게 1분 동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맞춰 그래픽카드의 중요성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폭증하고 주가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수요 급증에 따라 자연스럽게 데이터 통신량이 증가해졌고 따라서 브로드컴이 판매하고 있는 통신 칩 수요 도 급증했기에 브로드컴도 AI 시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 구성과 사업 분야 보면 크게 반도체 부문과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상 뒤에서 나오겠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 매출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브로드컴은 어느덧 반도체 팬리스 업체에서 매출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팬리스 업체로 생산 기지인 공장 없이 반도체를 설계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은 위탁을 맡기는 게 팹리스고 이제 여기서 위탁 생산을 맡는 게 파운드리 업체로 팹리스 기업의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지 확인해 봤으니 가장 중요한 실적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브로드컴을 저점 대비 20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게 만든 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AI 관련 수익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이제 어느덧 AI 관련 수익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바로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의 실적 그리고 22년 대비 23년의 실적이 성장은 해줬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확인을 위해 원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의 실적 성장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매출도 21년도 27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성장해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1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성장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성장이 인상적인데 세계 3위 팹리스 업체답게 2021년에도 30%라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44%라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찍히게 됩니다. 팹리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이고 높아도 30%대라는 것 감안하면 아주 좋은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실적도 성장은 해줬지만 성장폭이 다소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가총액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과 22년 연말 기준 시가총액은 각각 406조 원 그리고 341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말 기준 시가총액은 682조 원인데 현재의 브로드컴 시가총액은 어느덧 864조 원입니다.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현재 시가총액이 아닌 2023년 연말 기준 시가총액을 가져온 자료입니다. 따라서 현재 2024년 3월 8일 기준 주가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와 묶여 AI 관련 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 실적은 확인해 봤으니까 2024년 1쿼터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쿼터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34% 이상 성장해줘서 약 120억 달러로 원화로 15조 원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동기 대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은 153% 이상 성장해줬지만 기대했던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4% 정도 성장은 해줬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며
기대했던 만큼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브로드컴의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다소 불안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단타를 많이 했던 입장으로서 차트에 대한 분석과 공부는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차트에 대한 분석이 신뢰도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제 해석은 추후 멤버십 등을 통해 다소 보수적으로 영상화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차트상 조금은 불안한 자리인 듯한 브로드컴은 실적 공시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와줬고, 제가 약 2주 전에 업로드한 엔비디아의 2024년 실적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브로드컴과 다르게 미친 듯한 실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해줘서 8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해줘서 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성장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6%에서 54%로 성장해줬고요. 이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AI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70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며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도 기대는 할 수 있었지만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도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아직은 엔비디아처럼 이렇다 할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은 없는 브로드컴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700% 이상 상승해 줄 때 그보다 못한 2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 브로드컴인데, 사실 200%의 상승도 시장 지수 이상의 상승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큰 낙심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며 AI 관련 미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브로드컴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향후 AI 시대에 맞춰 다시 한번 실적과 주가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